당신이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결백을 증명하려 하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상황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유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면전에서 거짓말을 하고 비난하고 무례하게 굴면서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당당하게 자리를 뜰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정확히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무례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힘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은 상황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기술을 완벽히 익히고 나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자신을 방어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당신을 비난합니다. 그 상대는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잘난 체하려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변명을 시작합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내가 설명할게. 네가 오해한 거야. 와 같은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저 말이 많은 사람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결백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필사적이고 절박해 보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이 당신을 더 낮은 위치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며 반응하고 있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의 인정을 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나약한 기운을 멀리서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것은 마치 물속에 번지는 핏자국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기 때문에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어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공격이 먹혀들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순간 그들은 당신을 더욱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러니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 방어하지 말고 방향을 돌리십시오.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그 압박감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이해해달라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저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자, 이제 정확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단순하고 차갑지만 아주 효과적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논쟁하지 마십시오. 설명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라고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는 입을 다무십시오. 그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압박감은 상대방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변명하기를 바랐지만 당신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들의 공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 당혹감은 상대의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그렇게 믿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예의 바르게 들리지만 당신을 그 논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사실만 짚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다 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군더더기 말을 덧붙이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자신이 내뱉은 말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세 번째, 흥미롭네요. 이 말은 상대방을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난을 퍼부을 때 반응하는 대신 그저 흥미롭네요 라고만 말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어떤 설명도 어떤 방어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옴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싸울 거리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들은 결론을 원하고 당신의 반응을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차례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를 설명하게 만드십시오. 이제 압박을 받는 쪽은 그들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정당화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뱉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질문하면 그들은 말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횡설수설하며 말을 주워 담으려 하고 자신들의 빈약한 논리를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공격자였던 사람이 오히려 당황하는 처지가 됩니다. 다섯 번째, 그건 제 모습과는 거리가 멀군요. 이것은 아주 은밀하고도 강력한 힘의 이동입니다. 당신은 논쟁하지도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정체성을 담담하게 선언할 뿐입니다. 그건 제 모습이 아닌 것 같네요. 라는 말은 차분하고 단단한 문장이며 당신의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혹시 본인의 불안을 제게 투영하시는 건 아닌가요? 자, 이제 조금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적으로 비난할 때 때로는 그것이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내면의 불안감이나 죄책감 또는 그들 자신의 못난 행동을 당신에게 비추어 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주 차분하게 본인의 불안을 제게 투영하시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십시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힘의 균형은 이미 당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일곱 번째, 저는 이 문제로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깔끔하고 단호하며 마침표를 찍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논쟁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말을 행동으로 지켜야 합니다. 옥신각신하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그냥 상황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위치란 항상 논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에 휘말리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덟 번째, 침묵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시선을 피하지 말고 그 정적이 공간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침묵은 사람들을 몹시 불편하게 만듭니다. 침묵은 그들 스스로 그 어색한 빈틈을 채우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10중 8구 그들은 자신의 미천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당신이 반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 모든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수동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며 결국 상대방이 짜놓은 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황의 방향을 바꿀 때 통제권은 당신에게 머뭅니다.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의 판 안으로 들어오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도권의 변화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이란 누가 가장 말을 많이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이란 누가 대화의 방향을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는 노력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발하고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오직 당신의 반응만을 노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먹이 주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는 너무 이기적이야. 너는 평생 네 생각밖에 안 하잖아.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당신이라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바로 지난주에도 너를 도와줬잖아.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며 한껏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당신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혹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들이 설명을 해야 하고 압박감은 상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구구절절한 변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존중합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따지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받을 때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아주 희귀한 능력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애초에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멋대로 결론 내려버린 사람들에게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길 필요조차 없는 무의미한 싸움에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한 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한 수는 당신이 굳이 그것을 증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당신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논쟁 그 자체를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결코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시도조차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진정한 힘이란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짐을 짊어지기를 거부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난, 모든 오해, 그리고 당신을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모든 시도들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흔들려 할 때 굳건히 제자리에 서 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과 달라져야 합니다. 소음을 그저 소음으로 놔두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이 단순히 텅 빈 것이 아니라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아주 깊고도 중요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댓글은 코지사이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은 나쁜 습관들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깨달았어요. 참 좋은 자세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은 발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